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2권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열렸던 그 문, 그 너머에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뒤틀린 운명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5장. 그날 내 3번째 고객은 중년 남자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커플이었다. 남자는 쉰이 될까 말까 해 보였다. 배에 지방이 잔뜩 끼었고 머리도 많이 벗어져 있었다. 차림새로 복원돼 돈은 좀 있어 보였다. 여자는 복장은 다소 촌스러웠지만 장신구 하나하나가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고 보통 여성에 비해 화장이 짙었다. 한눈에도 호스티스와 그녀의 단골 손님으로 보였다.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습니까? 명함을 건네며 나는 두 사람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 쪽에 물었다. 일단 소파를 볼까? 그리고 테이블이랑 침대도. 알겠습니다. 화장대도요. 여자가 남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 그래. 화장대도 보여줘. 네, 그럼 이쪽으로 가시죠. 나는 앞장서서 걸어가며 두 사람을 안내했다. 여자가 새로 살 집을 얻은 것이라고 나는 상상했다. 가구가 필요하다고 남자를 졸랐을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이 결혼할 예정은 아니다. 남자에게는 아내와 자녀가 있다. 말하자면 애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값비싼 고급품만 추천하면 된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폼을 잡으려 할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씀씀이가 얼마나 큰지 점수를 매기려 할 것이다. 보통의 신혼부부를 상대한다면 먼저 국산 가구 코너부터 안내하겠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독일제 소파가 늘어서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한 소파 브랜드의 구모델 제품이 재고가 많아 빨리 처분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얼등히 값이 비싸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 나는 제 발로 봉이 걸어 들어왔다며 득이의 미소를 지었다. 이 가구 판매 회사에 취직한 지도 어언 2년이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1년 전에 정규직 사원이 됐고 마침내 매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매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담당자가 한 명씩 붙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었지만 눈요기만 하러 들어오는 손님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었다. 처음 방문하는 손님은 우선 입구에 있는 카운터에서 회원 등록을 한다.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된다. 그 손님이 다음번에 오면 먼저 번 담당자를 지명해도 되고 다른 직원을 배정해 달라고 해도 된다. 지명을 많이 받은 사원은 우수 사원으로 평가된다. 나는 신입 중에서 평판이 좋은 편에 속했다. 가죽 소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가죽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는 휴대용 확대경을 꺼내 옆에 있는 소파 표면에 댔다. 보세요. 털구멍이 보이죠? 동물 가죽이니 당연히 인간의 피부처럼 모공이 있습니다. 질이 나쁜 가죽은 이 모공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확대경을 들여다보던 여자가 어머나 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남자가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독일제 소파를 팔아치우고 이어서 대리석 탁자를 파는데도 성공했다. 그 다음으로 미제 가구 코너로 이동해 썰매형 침대 프레임을 사게 만든 후 침구 코너에서 최고급 매트리스를 팔았다. 아쉬운 점은 여자의 마음에 드는 화장대가 없다는 것이었다. 저 커플 또 올 거야.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동료들에게 오늘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좀 낡은 아파트를 샀나 봐. 조명기구가 붙어있기는 한데 마음에 안 든대. 오늘 산 가구들은 초현대식인데 조명이 구닥다리라고 투덜대는 거야. 그런 고급품을 사면 일습을 제대로 갖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아마 얼마 안 가서 다시 올 거야. 손님 한 번 잘 잡았네. 한 동료가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건 다음에 봐야 알지. 나를 또 지명할지 어떨지 모르잖아. 나는 담배를 꺼내 깊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간 여러 직장을 거쳐왔지만 이곳이 내게 가장 잘 맞는 일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이 가구를 좋아하는 데다 다른 사람들의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도 즐거웠다.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고민하는 고객을 상대할 때면 매출은 접어두고 마치 부모와도 같은 입장이 되려고 노력했다. 요컨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게 당시의 내 바람이었다. 담배를 한 갭이 다 피웠을 때쯤 안내 데스크에서 또 연락이 왔다. 신규 고객을 상대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판매원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맡기로 했다. 피우려고 꺼냈던 2갭이째 담배를 도로갑에 집어넣은 후 웃옷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비뚤어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로비로 나가 손님은? 하고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물었다. 저분이에요. 직원이 입구 쪽을 가리켰다. 머리가 긴 여자 손님이 진열된 가구를 둘러보고 있었다. 옅은 푸른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직원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자료란 손님이 회원으로 등록할 때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거기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의 이름을 확인한 후 다가갔겠지만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제대로 자료를 살펴보지 않은 채 손님을 맞았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 손님의 등 뒤에 대고 말을 건넸다. 그러고 나서 새삼스럽게 자료를 내려다봤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과 내가 자료의 이름을 확인한 것 중 어느 쪽이 빨랐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거의 동시였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전기 쇼크를 받은 것처럼 그대로 굳어지고 말았다. 손님은 우에하라 유키코였다. 몇 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어른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그녀는 나를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가구 매장 직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의아하게 여기는 듯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찡그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짚기가 힘들었다. 전에 어디선가.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제야 간신히 명함을 끄집어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일전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떨렸다. 명함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다. 이윽고 그녀의 눈이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가 하며 입을 벌렸다. 그때 그 다지마 씨? 잘 지내셨어요? 내가 머리를 숙였다. 놀랐어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네, 여기저기 전전한 끝에요. 그랬군요. 그때는 정말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그 일은.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어떨지 알 수 없었다. 매일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직업인데 여태껏 아는 사람 한 번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할지도 몰랐다. 나는 손에 든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자료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손님께 말을 걸었네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얼른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불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이고 나서 사무실로 가려고 돌아섰다. 그런데 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유키코와 눈이 마주쳤다. 이젠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다 지나간 일인걸요. 그래도 제가 안내하면 불쾌하시지 않을까요? 괜찮다니까요. 혹시 다지마 씨가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어색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녀를 안내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정말 제가 안내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녀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그녀는 커튼을 보고 싶다고 했다. 오늘 당장 살 건 아니고 미리 봐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방 인테리어를 바꿀 거냐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야 할지. 그녀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다. 커튼은 전문 상담 여직원이 있었다. 그녀를 유키코에게 소개했다. 유키코의 마음속의 방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았다. 여직원으로부터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들은 후에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커튼 코너를 나서며 유키코가 말했다.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내 말에 유키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구도 보고 싶다고 해서 매장 전체를 구경시켜 주기로 했다. 유키코 씨는 지금 무슨 일을?
격리 비슷한 일이라고 할까요? 다지마 씨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일 저 일 했습니다. 이 회사의 하청 운송업체에도 있었고요. 그 인연으로 여기에 애초에는 임시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사셨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 칭찬을 받자 마음이 들떴다. 오동나무 옷장 등 다다미방에 어울리는 가구가 전시된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 코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의 하나였다.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입구에 서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무 냄새를 머금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의죠? 유키코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기 오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생각나요. 낡은 집이었고 부엌이 흙바닥이었어요. 오동나무 가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가정부도 있었어요. 유키코가 눈을 크게 떴다. 부자였군요. 글쎄요,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거든요. 하지만 어릴 적 얘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저 역시 단숨에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고생하셨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짓이라뇨? 동서 상사 말입니다. 아. 그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얘기인 듯했다. 그 어르신. 마키바 씨라고 했지요. 그분은 그 후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 일이라면 안심하셔도 돼요. 무사히 돈을 돌려받으셨어요. 돈을 돌려받았다고요? 전부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했다. 운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말이죠. 할아버지를 도와준 분이 있었어요. 돈을 돌려받다니 정말 놀라웠다. 대체 어떻게? 더 물으려던 나는 말을 삼켰다.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못한 주제에 물어볼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였다. 마키바 할아버지, 지금은 건강하세요. 다리에 힘이 없긴 하지만 가끔 공원을 산책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요. 잘 됐군요. 안도감과 자책감이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1시간가량 매장을 둘러본 뒤 우리는 로비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사지 않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녀에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내받은 고객이라고 누구나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커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원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면 시간을 비워두죠. 네, 고맙습니다. 유리문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유키코의 뒷모습을 나는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한동안 행복한 기분이 계속됐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들떠 있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다. 다른 고객을 안내하고 있을 때면 그녀에게서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유키코의 연락처는 회원카드에 적혀 있었다. 내가 먼저 전화해 볼까 망설이기도 했다. 이웃쯤이야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커튼이 들어왔다든지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 몇 마디 나눴다고 해서 과거의 일을 잊고 뻔뻔스럽게 군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고민하며 며칠을 보냈을 때 기대하던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 안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선배 사원이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우회하라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빼앗듯이 수화기를 받아들고 안녕하세요. 다지마입니다. 하고 인사했다.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우에하라예요. 일전에는 고마웠습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나를 바라보는 선배를 의식하며 그녀의 말에 대답했다. 고객과의 허물없는 말투는 금물이었다. 내일 다시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시쯤 오실 건가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녀가 저녁 6시쯤 오겠다고 대답했다. 내일은 토요일이다. 기다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콧노래가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흥분 상태였다. 신경 써서 머리를 빗고 수염도 깨끗이 깎았다. 유니폼을 입으니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이었다. 토요일은 대개 손님이 많아서 안내할 일손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때로 손님 혼자서 매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날도 나는 끊임없이 고객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시간만 나면 시계를 들여다보며 6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살 생각도 없으면서 끈덕지게 안내를 요구하던 손님을 로비에서 배웅한 직후에 우에하라 유키코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회색 투피스 차림을 한 그녀가 나를 보고 생긋 웃었다. 딱 맞춰 오셨네요. 앞 손님이 방금 돌아가셨거든요. 바빠 보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유키코 씨는 저희의 소중한 고객인거려. 유키코의 입술이 고맙습니다 하는 모양으로 움직였다. 자, 그럼 커튼 코너로 갈까요?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한 시간의 시작이었다.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이제 안 오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의죠? 그야 일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녀가 똑 부러지게 말했다. 아, 네 그래요. 커튼 코너로 가자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던 상담 여직원이 나를 보고 도움을 청하는 눈길을 보냈다. 무슨 일 있어요? 아, 다지마 씨. 이상한 손님이 와서 말이죠. 이상한 손님이라니요? 커튼천을 보여달라고 하기에 안내했더니 걸려있는 견본천을 몽땅 벗겨내지 뭐예요. 심지어 레이스 커튼까지요. 아니, 왜 그런 짓을. 경비원을 부르지 그랬어요. 천을 비교해 보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견본을 다 끌어내리면 다른 고객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감해하던 참이에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저쪽 구석 테이블에요. 나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우도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유키코 씨는 여기 잠시 계세요. 얼른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커튼 견본이 쭉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자 상담 여직원 말대로 한 남자가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 위에는 견본천이 10여 장 놓여 있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고객들도 보셔야 하니 견본천을 한 번에 2~3장씩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보리색 재킷을 입은 남자에게 내가 부탁했다. 하지만 남자는 반응이 없었다. 여전히 내게 등을 보인 채 견본천들을 바꿔가며 조명에 비춰보고 있었다. 손님. 거참, 인색하게 구는군. 남자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구경 좀 하겠다는데 말이지. 하지만 다른 고객들께 패를.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남자가 휙 돌아섰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고가 정지되는 것만 같았다. 창문이 많아서 커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결정하기 어렵단 말이야. 지난날 나를 고통에 빠뜨렸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 얼굴이 희죽 웃었다. 오랜만이다.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때 내 반응은 와, 이게 누구야, 였다. 사고력이 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나를 보고 구라모치 오사무는 또 희죽 웃었다. 왜 여우에게 홀린 얼굴을 하고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는 입맛을 다셨다. 하긴 놀랄 만도 하지. 여긴 왜 온 거야? 글쎄, 왜 왔을까? 그가 어릿광대처럼 양팔을 쫙 벌렸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 커튼들 사이에서 유키코가 나오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욱신거렸다.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죄송해요. 유키코가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아무 말 말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 혼자 매장에 들어왔던 거예요. 어린애들처럼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말이죠. 장난 좀 쳐봤어. 6년 만인데 그냥 안녕하면서 나타나면 재미없잖아.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구라모치가 말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왜 화를 내고 그래? 구라모치가 쓴웃음을 짓더니 당연하다는 얼굴로 유키코 옆에 섰다. 지난번에 유키코가 다녀갔지?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게 알려줬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나랑 같이 가자고 했지. 나는 유키코를 바라봤다. 아마도 그때 내 표정이 험악했을 것이다. 구라모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 얘기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고서 그녀는 혀를 살짝 빼물었다. 그런 행동이 더욱더 내 화를 돋웠다. 굉장한데? 이런 인류 가구 회사에 취직하고 말이야. 유키코에게 얘기를 듣고 무척 기뻤어. 줄곧 내 걱정을 했거든. 구라모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감탄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난 거야? 그때라는 게 동서 상사 사건 이후라는 뜻이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때 우리 엄청 힘들었잖아.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다. 유키코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양이었다. 혹시 내가 유키코에게 물었다. 마키바 씨를 도와줬다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에요. 나는 놀라서 구라모치를 보았다. 그가 겸연쩍은 듯이 콧잔등을 긁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야. 회사 사정을 아는 입장이니 편의를 좀 봐줬을 뿐이지. 하지만 동서 상사에는 남은 게 없었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 그보다 매장 좀 안내해줘. 지난번에 유키코를 안내해줬다면서? 구경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나누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나 근무 중이거든. 우리도 손님이잖아. 손님한테 가구를 보여주는 게 내 일이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가구 몇 가지 소개해줘. 어느 틈엔가 구라모치의 손이 유키코 어깨에 얹어 있었다. 그 모습을 곁눈질하면서 구라모치에게 물었다. 각오하고 한 질문이었다. 두 사람 사귀는 거야? 꼴사납게도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다. 그렇지, 뭐. 구라모치가 고개를 끄덕이고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해. 신혼살림 보러 온 거야.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2권, 5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